시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이제 방송 뒤에는 종목 진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진단에 가담할 수 있는 문자를 전화번호를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786-1073 그 다음에 1362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접수받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앞에 꼭 고수 혹은 정재호라고 적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전화번호는 013-3360-8288 8288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정보 이용료가 없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들어가는 시황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키워드는 1%의 저금리 시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1% 금리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CG 보면서 가죠. 1% 금리 저금리대 가치주의 반란. 네, 그치, 반란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가치주들은 이렇게 보면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중소형주들이 배당이 많이 주는 아이들은 뭐 5%대, 좀 작은 애들은 2, 3%대를 꾸준히 주었는데, 소외됐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금리가 사실은, 하락하기 이전에, 금리가 금통에서 0.25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가치주들의 반란이 이미 시작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금리 시대의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는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그래서 중소형주 업종 차트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소형주 업종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속에 들어있는 가치주, 이 배당 가치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세상에 이렇게 갭을 내면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갭을 팍팍팍팍 내고 또 지난주도 월화, 지난주 3일하고 월화 5일간 빨간 장산으로 급상승해서 단기 숨고르기가 필요하고요.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지난주하고 금주 초가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조정을 좀 필요한 자리죠. 그렇지만 이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의 이 발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할 것인가의 고민이죠. 그래서 돈은 배당주로 갈 것이다가 이미 주가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간다고요? 차트가 말하고 있고 시세가 말하고 있고요. 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가는 대로 우리는 바라보면 되고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차트 한번 보면서 갈까요? 네.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고채 3년 월간 차트예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국고채 3년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2008년, 2009년 때는 약 이게 6, 7%대 있다가 지금은 어때요? 2%대에 머물다가 지금 2%에서 1.75로 하락하고 나니까 금리의 하락률이 상당히 깊은데요.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0.0 제로금리예요, 거의. 미국도 1%대가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채권을 수요하는 일본이나 또는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겠죠. 그죠? 결국 채권이 들어서 채권을 사주면 채권을 판 돈은 어디로 갈까요? 더 높은 고배당의 펀드로 간다. 그래서 제가 고배당 주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고배당 주식 중에 고려제강 연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일간 차트를 보시는데
일간 차트 보지 마시고 연간 차트로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대진 차트네요. 이제 연간 차트를 보시면은 약 30년간 꾸준히 우상하면서요 배당을 계속 줬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한번 매해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씩을 1000만 원씩을 저축했다고 하시면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배당은 약 1%대 받고요. 그래서 이 수익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 종목의 자산이 유보율이 지금도 6,679예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 0.85, PBR이 0.8이죠. 그리고 배당은 보통 1%대 주는데 1% 배당이면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잘 모르시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사십시오. 자, 삼성전자 볼까요? 네,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이제 150만 원 돌파했죠. 네,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이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해주고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사실 애플과 맞설 수 있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애플,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현대차하고 같이 그냥 너무 중소형주가 좀 어려우면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일주일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중소형주들이 단기 급등해서 중소형주만 갈 수 있나요? 시장에 종합지수도 어느 정도 뒤따라줘야만이 간다. 수익률로는 중소형주가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제가 배당가치주에서 한국가구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한국가구. 네, 한국가구도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월봉을 한번 봤는데요. 월봉으로 보면은 2000년 코스닥 랠리의 주인공입니다. 예, 주인공이에요, 이 종목이.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어느 시대가 왔습니까? 예,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내장재를 지금 교체하고 주방에서부터 온 가구들을 바꾸느라고 난리죠. 예, 근데 언제나 걱정스럽고 힘들어도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수요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보니까 가구들이 그 한샘이나 또는 그 리바트 이런 것들이 홈쇼핑에서 그 설비까지 세트로 이렇게 판매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국 가구 같은 것도 보면은 배당이 약 3%대를 한 10년 동안 주셨습니다. 진짜 그쳤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 지금도 저평가예요. 자산 이번에 여기 지금 차트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연말 결산을 보니까 14년도 자료에 보면은 자산가치 대비 0.44. 그러니까 이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4,400원에 거래된다는 거죠. 지금 33,000원에 66%가 디스카운트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퍼는 6.13이네요. 그래서 이런 게 중소형 가치주입니다. 이 자본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본금이 15억입니다. 이럴 때 월가의 어느 한 현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형주 낮은 밸류에이션에 현혹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면 가치주 소형주 조그만 가치주에 현혹되지 말라. 근데 지금 그 현인의 말씀이 안 맞아. 예, 여러분 잘 말씀드리는데요. 명인들의 방법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자기 시장에 맞는 것이죠. 제가 볼까요? 어느 현인은 IT를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은 IT를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이런 거 안 사요. 특히 알리바마, 중국의 알리바마 같은 거 안 사는데 워런 버핏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서 부자된 손정희가 있죠. 그분은 IT만 합니다. 그러니까 현인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얘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든 주식을 보유해라. 예, 모든 주식을 보유해라.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 30년 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종합지수만큼 버냐 이거죠.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제가 한 18만 투자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식을 접하면 잃어요. 태반의 사람들은. 종합지수만큼만 벌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수익을 먹으면 연평균 10년 정도의 연평균으로 하면 한 10%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이 있는 가치주로 가지고 가시면 10%가 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16%, 18%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합지수를 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존 보글이라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 칭찬하는 분이고, 저번에 워런 버핏이 이번 주총에서 추천한 책이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를 추천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버핏이 추천한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인데스 펀드인데요. 인데스 펀드라는 무엇이냐? 종합지수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주식을 통째로 매수하는 건데요. 미국으로 말하면은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산 거고요. 우리나라는 코덱스 20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골고루 사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개인 투자가 매매하거나 그래서는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하고는 좀 대조되는 사람인데, 원래 인덱스 펀드는 1975년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개발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존 보글은 미국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특이한 펀드를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래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펀드를 사더라도 제대로 종합지수만큼 따라가는 사람들은 4%,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4% 정도를 종합지수를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합지수를 지더라.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발굴해 가지고 아주 큰 히트를 친 건데,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정말 존 보글의 전략이 맞다. 그래서 버핏이 추천한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우리가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에서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 자, 펀드를 고를 때는 투자자 대부분은 장기간 지속적 실적을 단기간에 짜릿한 실적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펀드를 이렇게 일반 투자가 살 때 보면은 펀드가 수익률이 높아서 사면요, 그 펀드는 반드시 수익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략 보면 인기 있든 무리에 있든 종목군, 인기 있든 업종을 담은 펀드가 수익률을 많이 내는데요, 그것이 수익률이 많이 났다고 퍼질 때가 되면 다른 업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펀드가 반드시 좋은 펀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존 보글이 연구해 봤더니 그런 비용과 펀드 비용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매매 안 하고 잘 묻어놓는 것이, 종합지수를 통째로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일반 투자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사게 되면은 보통 선취 1%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치가 좀 있겠죠. 그렇다게 보면은 저렴한 펀드는 한 1.5% 정도, 예, 또 조금 센 펀드는 2%대의 수수료가 나가죠. 예, 이 수수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이 전체 주는 평균 수익률이 10년 평균 냈을 때 9%, 10%대 나오는데 여기서 2%의 수수료하고 또 펀드 매니저들이 그 3개월마다 그 수익률을 평가합니다. 3개월마다 평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피를 말리는 거죠.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수익을 내려고 결국 움직이는 성장주 주식을 자꾸 매매하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을 아주 좀 밑줄 그으면서 쫙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전부 소개할 수는 없고요. 짧게 이게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만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만화 하나 보면서 오늘 그 존 보글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만화가 히말라야 등산하는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산 정상에 올라가듯이 투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는 삼성화재입니다. 30년 동안에 1000배 올라간 거예요. 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고산병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힘들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려고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물론 장기로 보유하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삼성화재 차트를, 삼성전자 차트를 또 많은 가치주의 차트들을 또 앞으로 제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연봉으로 보시면서 꿈을 가지세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버핏의 조언은요. 주식 투자에서 최대의 적은 비용과 감정이다. 결국 손절매죠. 그죠? 왜죠? 주식이 떨어지면은 감정이 상해가지고 더 빠질까봐 두려워서 뭐 하죠? 손절하잖아요. 이 감정의 비용이 손절의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결국 비용과 감정, 이 두 개가 엄청난 비용이 들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지수를 사게 되면 그 두려움과 번복하는 인간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업으로 삼을 만큼 시간도 결단력도 정신력도 없다. 따라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은 벤자민 그레함의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책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